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 보철과 남광영 원장, 박철웅 원장, 이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치과 의사들은 본인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주변에서 치아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원장님들은 하루에 약질일은 몇 번씩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하루에 5번씩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5번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한 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5번을 다 하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죠. 네. 특히 술 먹은 날은 좀 그렇죠. 네. 자기 전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치과 의사들은 어떤 칫솔, 어떤 치약, 어떤 치간 칫솔 이런 걸 사용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사용을 좀 골라서 하고 계세요? 칫솔보다는 칫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동 칫솔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전동 칫솔도 좋지만 그냥 일반 칫솔을 잘 쓰면은 전동 칫솔과 크게 차이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약 칫솔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어느 하나 절대적인 게 없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한테 맞는 치약과 칫솔을 쓰는 게 중요한데,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모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이 약한 분들이나, 그리고 뭐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같은 분들이 사용하면 좋고요. 보통모 같은 경우는 충치가 있거나 치석이 좀 잘 많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칫솔과 치약을 고르셔서 이제 잘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찬바람 불면은 이가 많이 시려가지고 저도 꼭 시리니 치약을 좀, 시리니 전용치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시리니 전용치약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한 번 사용해 봤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식인 증상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맛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치약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원장님은 칫솔 말고 다른 것도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칫솔 말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했던 게 아마 치실일 것 같아요. 치실 같은 경우 이제 구입하기도 쉽고, 사용하실 때 30cm 정도 길이를 이렇게 뜯은 다음에 양쪽 중지로 감아서 치아 사이 부위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치실을 사용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치아 사이 부위에 넣은 다음에 치아 사이 면을 이렇게 치실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정말로 이렇게 이물질을 잘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치과에 가보셨으면 아마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설명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치실보다는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고,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닦을 때 바깥쪽 면만 닦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셔서 치아와 치아 사이 안쪽 면도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물이 잘 끼는 게 바깥쪽 면이 아니라 안쪽으로 해서 음식물이 더 잘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안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수학 세정기가 있는데요. 많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좀 보편화된 그런 구강 관리 보조 도구이고요. 수학 세정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통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물을 담고 작동을 하면 여기 팁으로 이제 물줄기가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물줄기로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 그리고 치아 바깥쪽 면까지 한번에 쏴주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건데, 이 수압 세정기가 좋은 점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 제거되지 않는 것들도 이제 강한 수압으로 이렇게 쏴주니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잇몸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효율적인 구강 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임플란트나 보철 같은 진료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수압 세정기가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구강 세정제를 네. 항상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꼭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훨씬 더 그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더 잘 청소할 수 있고, 그리고 입 냄새도 훨씬 줄어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책상에, 서랍에 항상 그런 세정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과의사로서 이제 이것만은 꼭 실천한다, 이걸 하나씩 이제 추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먼저. 네. 저 같은 경우
이것만은 꼭 실천한다라기보다는 이것만 꼭 안 한다라는 건 있는데요. 탄산음료 먹고 나서 입이 좀 찝찝하니까 바로 양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 성분 때문에 치아가 약해져 있는데 거기다 바로 이제 저희가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에 더 손상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 먹고 난 뒤에 한 30분 기다렸다가 침으로 인해서 좀 자기 자정작용을 한 이후에 양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그 산성 성질이 있는 음식, 뭐 신과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드신 이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 텀을 두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 게 치아를 보호하는 데는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전에 양치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자기 전에는 꼭 칫솔질을 하고서는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뭐 좀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그럴 때는 되게 양치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꼭 그 양치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동안에 제일 그 잇몸도 안 좋아지고 충치도 잘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식사하시고 항상 양치를 꼬박꼬박 하루에 5번씩 해주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말씀드린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뭐 하지 막 순간 막 이번 시간은 치과 의사들의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젊어지는 TV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